안녕하세요. 유순정입니다. 이렇게 세계 PNC에서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다채로운 클래스를 기획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사진 보정 클래스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어요. 보정 프로그램이 미숙하신 분들, 사진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싶은데 촬영 테크닉보다는 다른 보정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올려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클래스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우리 수업이 2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정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토샵이라는 보정 프로그램을 2시간 안에 기본기를 다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잘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수업을 준비했고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 수업 자료를 JPG를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그 사진 파일을 꼭 받으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보통은 사진을 보정하는 분들께서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하필이면은 라이트룸이 아니라 포토샵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업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라이트룸은 아주 가볍게 포토샵에 있는 주요한 기능들 일부를 따가지고 거기 넣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포토샵은 굉장히 기능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기능이 워낙 다양해서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약간 좀 헤매실 수 있지만 라이트룸은 그렇진 않죠. 근데 다행히 포토샵에 있는 어떤 기능이 라이트룸과 똑같이 쓸 수 있는 그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걸 중점적으로 배우실 거고, 나아가서 모바일로 라이트룸을 다운받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PC 화면과 여기 오른쪽에는 모바일 화면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정을 처음에 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무턱대고 보정 기능을 아는 건 그렇게 보정 실력을 쌓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먼저 잘 잡혀 있으셔야지만 보정을 제대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프린트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 준비라고 써놓은 이 부분 있죠? 한번 여기를 볼게요. 일단은 보정을 잘 하시려면은 환경부터 잘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핸드폰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강한 광원이 아니면 창문빛이 존재할 경우에 반사가 되면은 화면이 잘 안 보일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쵸? 이건 당연히 모니터도 마찬가지이고 밝기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면은 가장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직사광을 피해서 커튼이라든지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보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보정을 할 때 백열 전구의 그 노란 빛을 뿜어내는 그런 조명은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걸 켜놓고 나서 보정을 할 때와 형광등을, 그러니까 LED 같은 자연광에 가까운 색온도를 갖고 있는 걸 켜고 할 때랑은 다르거든요. 색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태양광에 가까운 LED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작업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정을 할 때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제가 그냥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인물 사진이 아닌 것, 제가 프린트물을 인물 사진 2개를 썼는데 첫 번째 건 인물 사진 외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물 사진 외의 모든 사진들을 보정할 때에는 먼저 구도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밝기를 정리하고 컬러를 맞추고 그 다음에 기타 효과를 집어넣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인물 사진을 보정할 때에는 사진의 고도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인물을 먼저 저는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듬어진 인물의 모습을 기준으로 거기에 어울리는 색감이라든지 톤을 추가해서 그렇게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뭐 방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보정 순서가 좀 딱히 없었다, 일관성이 없었다 하는 분들은 한번 제 방식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의 기능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정하고 싶느냐에 대한 방향성 설정인데 그걸 바로 이 아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촬영하진 않으시거든요. 이 피사체의 어떤 부분이 끌려서 촬영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주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니 메시지 이런 식으로. 자, 그것이 어떤 것이었나를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촬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도를 이렇게 하고 촬영했었지?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아니면은 약간 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떤 감정이었는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주제가 생각이 안 난다면은 이제 감성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사진을 촬영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그 다음 것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색감 톤이 좋더라. 내 사진을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사진의 어떤 부분이 아쉬울까를 보시면서 내 사진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사진 톤이 좋다고 해도 내가 촬영하는 사진 스타일과 카메라 워크와 그 사람의 카메라 워크 다르기 때문에 피사체를 선정하는 것도 달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사진에 맞는 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사진을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 뭐 하늘이 너무 밝다, 너무 어둡다, 어느 부분이 약간 색감이 좀 아쉽다, 실제와 다르네? 아니면 너무 똑같아서 너무 좀 현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사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시면 이제 방향성 설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내가 촬영한 사진, 뭐 장소 아니면은 뭐 날씨, 계절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촬영했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 참고를 해봤는데 영 내가 좋아하는 톤이 잘 안 나오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다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뮤직비디오, 하물며 그림도 괜찮아요. 저는 회화에서 영감받는 걸 굉장히 추천하는데 왜냐면은 사진은 현실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을 뛰어넘는 게 사실 상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회화는 작가의 굉장히 상상력이 가미된 아주 다채로운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감을 얻게 되면은 평소 사진을 보정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채롭게 보정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추천하지만 초보자 분들에게는 그림보다는 또 영화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영화가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미장센이 좋은 영화들이 보통 이렇게 검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미장센이 좋은 영화. 그러니까 조금 더 연출적인 것들을 가미한 것들. 그런 영화를 검색해서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왕가희 감독을 좋아해서 왕가희 감독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기도 하고,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에요. 근데 뭐 박찬욱 감독의 영화도 너무 아름답고 영화 어떤 주제마다 또 굉장히 다채로운 어떤 색감이라든지 영상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서 취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볼 시간도 없고 난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자, 그럴 때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화면에다가 VSC5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사전 신청란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보신 분들, 아마 깔려있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요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필터들이 존재하는 어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어플이긴 한데, 뭐 돈을 내고 써봐라 이게 절대 아니고, 내 사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톤이 잘 어울리는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어플을 추천해요. 그래서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이 한 장의 사진을 필터마다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보정할 수가 있어요. 흑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정할 수 있죠. 이렇게 빈티지하게 보정할 수도 있고, 색감이 빠진 것처럼, 혹은 채도가 아주 비비드하게, 그리고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청량감이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보정 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유료 필터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괜찮거든요. 뭐 저장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내 사진에 맞는 톤이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톤을 보는 게 아니라. 질문 중에서 사진 색감 보정, 뭐 나만의 톤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러려면 내 사진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많이 다른 사람들 걸 따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은 이제 그 방법은 소용이 없는 거죠. 내 사진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주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신 다음에, 주제, 감정 이런 걸 잘 생각하신 다음에 사진으로 녹여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SCO를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종종 틈날 때마다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따가도 VSCO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약간 미션을 드릴 건데 그때도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어플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순정 사진관 보정 이미지 7번 이 사진을 열어주세요. 자, 이 사진을 열었을 때 이 사진에 저 좀 보도적으로 뭔가 구성적으로 없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떤 게 눈에 보이세요? 뭘 찍었는지도 모르겠는 느낌일까요? 저는 여기 상단에 있는 건물의 이 창문 그리고 이 분홍 색깔 이 색감이 예뻐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단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줌을 당길 수가 없고 차도를 건너가야 되니까 애매해가지고 멀리서 최대한 정면에서 한 장을 찍었는데 일단은 제 눈에 거슬리는 건 자동차. 일단 자동차가 가장 컸고 사진을 보정하실 때 내 주제가 아닌 거에 자꾸 눈이 간다. 그럼 그런 거 없애주셔야 돼요. 보통 촬영할 때 아웃포커싱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레이밍을 통해서 없애지만 그걸 통해서 해결 못했다. 그러면 이제 보정을 통해서 없애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 여기 왼쪽에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기역, 미음이 겹쳐져 있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자르기 도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여기 프린트 보면은 여기 4번 파트 보시면은 자르기 요 부분이 있어요. 자르기 C를 누르면 돼요. C를 누르면 이렇게 저처럼 화면이 가장자리에 이런 표시가 생기면 바뀌는데 선생님 저는 안 바뀌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때는 내 키보드가 한글인지 영문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한글일 확률이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자, C를 누르셔가지고 일단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르시고 저는 여기 빨간 색깔 이 기둥도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엔터 눌러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훨씬 더 주제를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가 눈에 잘 들어오는 사진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사진이 너무 작아 보여서 지금 좀 확대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사진이 좀 너무 작다. 확대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플러스 그러면은 사진이 확대가 되어 보이고 반대로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은 축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다가 선생님 보정하고 나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0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맞춰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바일 라이트룸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모바일 라이트룸에서 여기 자르기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쓰시면 돼요. 자르기. 이게 똑같은 기능이에요. 기억, 니은 겹쳐져 있는 이 아이콘 똑같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를 잘 따라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아직 못 따라오신 분 계실까요? 혹시 어디에서 막히셨을까요? 확대요? 컨트롤. 키보드에 컨트롤하고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0을, 숫자 0을 누르시면은 전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했는데 다른 부분도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보정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처음에 보정 시작할 때 하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사진 좀 볼까요? 사진을 봤을 때 조금 더 보정하고 싶은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성적으로 만족스러우세요? 뭔가 약간 좀 기운 것 같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제 키에서 높은 건물을 바라봤으니까 당연히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렴된 이 부분을 딱 맞춰주면은 조금 더 이 구성적인 사진으로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포토샵 쓰시는 분들은 필터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필터의 렌즈 교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프린트물에도 왜곡 수렴 보정란에 써 있어요. 필터의 렌즈 교정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뜨죠. 여기에서 여러분 사용자 설정, 사용자 정의, 내 마음대로 이걸 보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뜨는데, 자, 여기에서 수직 원근을 바라보시면 돼요. 보시면 직관적으로 어떤 기능인지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왼쪽으로 내릴수록 윗부분이 넓어지는구나. 오른쪽으로 할수록 아랫부분 넓어지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얘를 움직여야 될까요? 자, 왼쪽으로. 그쵸? 왜냐면 윗부분이 작으니까 얘를 이렇게 넓혀야겠죠. 그래서 얘를 천천히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내리면은, 자, 저는 마이너스 16 정도로 하니까 적당히 보여요. 너무 딱 맞아도 솔직히 조금 비현실적이니까 적당히 자연스러우면서 맞추는 요 정도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사진이 구성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확인을 누르시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원본 사진 이미지는 요런 이미지였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보정할 때 가장 처음에는 내 사진의 고도를 정리하는 거,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왜곡된 부분을 바로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보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은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촬영했는데 약간 이렇게 삐뚤게 찍어버린 거예요. 실수로. 우리 충분히 이런 일 자주 일어나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우리 처음에 눌렀던 기억, 니은 이 기능 있죠? 얘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마우스 커서를 가장자리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바뀌어요. 화살표가.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생겨요. 여기 맞춰가지고 보정하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 이 기능은 되게 재미있어요. 여기 기억, 니은 이 메뉴를 누르면은 위에 똑바르게 하기라는 요 메뉴가 떠요. 얘를 딱 눌러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모양 같은 게 수평계 모양 같은 거거든요. 얘를 삐뚤 그 상태, 이 삐뚤어진 걸 세우고 싶어. 그러니까 삐뚤어진 상태로 바로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그어요. 삐뚤은 상태로. 그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죠.
아주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죠. 자, 이거는 모바일 라이트룸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왜곡을 보정하는 이 기능은 포토샵 유료를 쓰시는 분들만 가능하시긴 한데 그래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도형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도 보정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다 우리가 웬만큼 구도 보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의 톤 보정, 색감 보정을 진행해 볼 건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그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라이트룸이랑 가장 비슷한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필터 들어가셔서 카메라 로우 필터에 들어갈 거예요. 이번엔 사진을 바꿔볼게요. 저는 이 사진으로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이 사진으로 필터 들어가서 카메라 로우 필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창이 뜨죠? 새로운 창이 떴어요. 자, 모바일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기본 이런 부분 있죠? 이게 동일한 기능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로우 필터에 다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컴퓨터 사용이 조금 아쉬운 분들은 살짝 느릴 수 있어서 수업도 약간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열렸다면은 우리 왼쪽에서는 이제 보정 전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오른쪽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의 메뉴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라는 이제 기준으로 한번 어떤 것들을 꼭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맨 먼저 밝기를 가장 먼저 보정할 거예요. 밝기. 그러려면은 우리 포토샵에서는 기본을 누르시면은 또 다양한 기능들이 쭉 뜨죠. 여기까지 한번 열어주시고 모바일 라이트룸은 밝기라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동일한 기능들로 우리가 보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이렇게 쭉 써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보정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밝기를 보정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전체를 동시에 밝혀주느냐 어두워주느냐 그게 바로 노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노출. 그래서 노출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너무 막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왜냐면은 이 사진 한 장을 보실 때 아주 약간의 차이만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정하실 때에는 섬세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이제 상대적으로 밝은 병이 더 강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이 들죠. 제가 이렇게 이 기능을 쓰면은 차분해진다, 이런다, 이게 다 바로 보정 방법이니까 이런 걸 노하우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마냥 밝은 사진만 예쁜 사진이 아니에요. 적당히 어두운 사진은 무게감이 있고 진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밝기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살짝 내리면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살짝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환한 느낌, 디테일은 살짝 날아가지만 이렇게 환한 느낌이 들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에 드는 정도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노출해보는 시간을 드릴게요. 조절을 적당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 커서를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은 원 상태로 돌아오죠. 저 커서를 두 번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전체를 밝히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여기 어두운 영역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영역을 조금 더 내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반대로 역광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은 너무 잘 나왔는데 제 친구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역만 올리고 싶어요. 밝기를 살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이라는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밝기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말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밝은 영역을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자, 어두운 영역은 그대로 있는데 밝은 영역만 이렇게 밝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밝은 영역을 내리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살고요. 밝은 영역 올리면은 조금 더 쨍한 느낌이 살죠. 자, 이건 왜 그렇냐? 우리 맑은 날, 흐린 날에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맑은 날은 밝은 건 엄청 밝아 보이고 어두운 건 엄청 어둡죠. 그림자도 굉장히 진하고. 자, 그게 바로 이제 밝은 영역은 밝게 올라간 그런 느낌인 건데, 여기에서 자, 한번 어두운 영역도 만져볼까요? 어두운 영역을 아주 많이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부분만 어두워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밝은 날 표현하고 싶을 때 쨍한 사진이 좋고 임팩트 있는 사진이 좋고 힘 있는 사진이 좋아. 뭐 그런 사진을 원하실 때에는 이렇게 밝은 영역은 밝아지고 어두운 영역은 어둡게 해가지고 이 명암 대비를 극심하게 양극단을 갈라놓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사진이 쨍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자, 반대로 밝은 영역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영역을 밝게 하면은, 자, 이렇게 완전 느낌이 다르죠. 이번에는 쨍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 흐린 날에 볼 수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좀 연약하고 부드럽고 뭐 그런 사진이 좋아. 그럴 때는 이렇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밝은 건 어둡게 하고 어두운 건 밝게 하면서 약간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드는 적당한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흰색 계열이랑 검정 계열도 마찬가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흰색 계열도 밝은 영역에 영향을 주고 검정 계열도 마찬가지니까 여기 네 가지를 적당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강생님들마다 천차만별의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거부터 본인 개성을 이제 찾는 거죠. 사실 밝기부터 시작해요. 밝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정말 자기만의 스타일의 첫 실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만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부분적으로 밝기를 보정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조금 색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내리면은 곡선이라는 부분 있죠. 곡선, 얘를 누르면 갑자기 이런 그래프가 떠요. 우리 모바일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곡선이라는 부분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은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 라인에다 올리니까 이런 하얀 영역 같은 게 생기는데, 저는 그거 말고 여기에서 오른쪽 하얀 색깔 원형 모양 있죠? 그걸 누를 거예요. 자, 걔를 눌러서 사진을 조정을 하고 싶어요. 자, 얘를 쭉 당겨가지고 올리면은 밝아지고 내리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사라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올리고 내릴 거로 쓰는 거냐, 뭐 그래도 되지만 보통은 더 세분화된 밝기 조절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더 오른쪽을 올리고 왼쪽을 내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S자 모양으로 만들면은 갑자기 아까 그 쨍한 느낌이 똑같이 표현이 돼요. 그쵸? 그런데 얘는 조금 더 내가 섬세하게 조절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또 만들 수 있어요. 가운데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사실 쉽지는 않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기능 쓰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기억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노출이랑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걔네만 잘 치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 사진을 고정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쓰는 분도 있고 이것만 쓰는 분도 있고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난이도에서는 얘를 알면 좋겠지만 안 써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즘 보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법이 뭐냐면은
이거를 가운데 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끝 라인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느낌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럴 때 요즘 많이 하는 게 얘를 약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많이 올리면은 너무 뿌여지니까 적당히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요즘 사진 보정 톤의 트렌드가 아날로그적인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원래 필름 사진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필름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안부가 정확하게 블랙으로 잘 안 떨어지죠. 살짝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이 아니라 살짝 밝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왼쪽 부분을 움직이면은 이제 어두운 계열이 많이 바뀌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키 모양처럼 많이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빈티지한 느낌 표현하고 싶을 때. 근데 여러분들, 아니야,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곡선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뭘 만지면은 여기에 이렇게 눈 모양이 하얗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를 조금 더 세게 건드려 보고, 눈 모양을 살짝 클릭을 하면은 거기 메뉴에 해당하는 효과가 잠깐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꿀팁이거든요. 이것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밝기 한번 적당히 원하는 만큼 조정해 볼까요? 저는 오늘 약간 맑은 날씨에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살짝 쨍하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간단하게 보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밝기 보정은 거의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 보정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색깔 보정 처음으로 이제 얘기할 거, 전체 다 동일한 어떤 색깔에 영향을 주는 거. 기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온도, 색조가 있죠. 이거를 만지시는 거고, 모바일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색상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동일한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도, 색조. 자, 온도 사진 좀 찍어 보신 분들은 어떤 기능인지 아실 거예요.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얘기인데 사진을 촬영할 때 미처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지 못했다면은 여기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리면 내릴수록 쿨톤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아주 청량감이 느껴지면서 좀 차가운 느낌도 들고 약간 도지적인 느낌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너무 과하면은 컬러 밸런스가 좀 깨지긴 하지만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죠. 저는 인물 보정할 때 사실 약간 내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피부가 너무 차가워지는 정도까지 말고 적당히 맑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건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살짝 올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따뜻한 느낌 표현되는 거죠. 웜톤의 사진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진 촬영하실 때 나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이 좋아. 그러면 약간 웜톤으로. 혹은 나는 지금 뭐 노을 사진을 촬영했는데 조금 더 붉은 느낌이 가미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노란 톤으로 올리시면 되는데 밑에 색조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 색조는 이제 마젠타와 그린을 조절하는 거죠. 내리면 내릴수록 그린. 그래서 여러분들 풍경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의 느낌 이런 느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린을 좀 집어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올리면은 이제 마젠타. 자, 여러분 노을 사진 같은 거 찍었다. 그럴 때 하늘 색깔이 워낙 붉은 톤이었는데 조금 그게 덜 가미가 됐다. 카메라에서. 그럴 때는 보정을 통해서 넣어주는 건데 사실 마젠타를 많이 넣으면 느낌이 어떻냐? 분명히 붉어지긴 했는데 약간 차갑죠? 그쵸? 그래서 저는 얘를 섞어요. 노란색이랑 마젠타를 섞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섞여져 있는 따뜻한 그런 어떤 붉은 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적당히 조절하시는 거죠, 이렇게. 외국에서 보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얘를 살짝 올리고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붉은 톤을 집어넣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은. 자, 저는 그러면은 살짝 따뜻한 웜톤으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네. 자, 그런데 또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여기 밑에 내리면은 활기랑 채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색상이 얼마나 본인 색깔로 순수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새빨간색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런 색깔이 바로 채도가 높다라는 거고 채도가 낮다는 거는 색감이 없는 거, 그러니까 흑백, 밝기만 존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맑은 날, 흐린 날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날에 꽃밭을 보면은 꽃들의 색감이 굉장히 생생하죠. 빨간 장미는 더 빨갛게 보이고 파란 하늘은 파랗게 보이고. 자, 맑은 날은 광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색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채도가 높아요. 반대로 이제 흐린 날에는 광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색 정보가 많이 없어서 색감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채도를 우리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색감이 더 비비드하냐, 아니면 조금 더 빠지냐. 다 내리면 흑백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들 적당히 조절하면은 오히려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빈티지한 사진은 색감이 비비드할까 약간 빠져있을까요? 살짝 빠져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느낌이 좋아. 그럴 때는 살짝 얘를 내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런 식으로. 차분한 느낌이 생기고 사실 조금 더 우아한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채도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올리면 올릴수록 아주 생동감 넘치는 사진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실 올리면 당연히 힘이 세져요. 임팩트가 세지기 때문에 훨씬 더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진이 표현될 수는 있죠. 자, 활기도 마찬가지예요. 활기도. 그런데 살짝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활기를 다 내려볼게요. 이렇게 쭉 내리면은 채도는 아까 완전 흑백이 됐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약간 색상 정보가 남아있어요.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보정을 하고 싶을 때에는 활기를 만지는 편이에요. 근데 뭐 엄청나게 다르다 이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느끼진 않지만 보통은 활기를 많이 만지는 편입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색감을 조절했어요. 지금까지 색감은 전체 사진에 일괄되게 넣어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노란색을 다 넣어주고 파란색을 다 넣어주고 이런 거였다면은 자, 이제부터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넣지 않죠. 어떻게 하느냐? 나는 부분적으로 색감을 바꾸고 싶어. 자, 그때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 레몬 주스를 찍은 건데 뭔가 이 레몬의 노란색깔 색감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어. 아주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색깔이 존재하는 것을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자, 색상 혼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뜨죠. 보시면은 색조, 채도, 광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우리 모바일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혼합을 누르시면 됩니다. 상단에 혼합, 색상에 들어가서 혼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동일한 창이 뜨실 거예요. 자, 여러분, 색조가 뭐냐? 색조는 색깔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기준으로 얘가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주황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깔의 종류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색조라고 하고 채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을 조금 더 비비드하게 혹은 색상의 정보를 빼는 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광도는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번 의도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사진을 조금 더 레몬이 강조된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는 자, 레몬은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죠. 그러면은 노란 계열에 들어가서 자, 죄송해요. 색조 말고 채도에 들어가요. 채도의 노란 계열에 들어가서 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더 노란색이 강조가 되고 내리면 내릴수록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또 나는 레몬이 아니라 약간 오렌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노란색의 색깔 종류를 바꿔주는 거니까 색조에 들어가셔서
노란 계열의 이 커서를 주황색으로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레몬인데 오렌지 같은 느낌이 됐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는 색조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자, 또 쓸 수 있어요. 자, 지금은 계절이 가을이죠. 가을은 이파리가 초록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죠. 자, 뒤에 보시면은 창문 뒤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이 보여요. 자, 근데 나는 이거를 가을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뭇잎을 색깔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색조, 채도, 광도 중에서 뭘 눌러야 될까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색깔 종류는 뭘 눌러야 될까요? 녹색 한번 해볼까요? 녹색 계열의 색조에 들어가서 얘를 움직였더니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 오른쪽으로 올리니까 초록색이 강해지고 왼쪽으로 내리니까 단풍이 든 것처럼 붉은 색감이 강해졌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한 다음에 보정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자, 또 여기에 음료수에 있는 파란 색깔 라벨이 너무 눈에 거슬린다. 얘를 아예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색감을 빼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색조, 채도, 광도 중에서 채도에 맞아요. 채도에 들어가서 자, 어떤 걸 건드리면 될까요? 파랑을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리면은 색조가 좀 더 죽죠. 그래서 파랑색이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기능을 평소에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찍었는데 파랑색이긴 한데 뭔가 아쉽네. 그럴 때는 파랑색을 조금 더 채도를 강하게 주는 방식도 있고, 여러분 광도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파랑색을 내리면은 지금은 파랑색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하늘을 보정할 때 저는 약간 광도도 내려요. 자, 보시면 라벨만 볼게요. 여기 라벨만 확대해서 그러면은 파란 하늘을 내리면 내릴수록 더 진한 게 느껴지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과하게는 안 돼요. 왜냐면은 과하게만 노이즈 가끔 생기더라고요.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도를 올려서 더 파랗게, 광도를 내려서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고, 또 파란색의 하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더 민트색이 느껴지도록 하거나 반대로 붉은색이 느껴지도록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밝기랑 지금 요것만 건드렸는데도 사진이 많이 달라졌죠?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려면은 Q를 몇 번 누르시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전후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생각보다 별거 안 만진 것 같은데 변화가 크죠? 사실 색깔이랑 밝기가 사진에 주는 변화가 가장 커요. 이거는 정말 만국 공통이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봐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밝기, 색감에 대한 보정을 조금 더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려드렸고 다시 저는 원상 복구를 시켜볼게요. 밝기는 다른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새로운 사진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기능, 색깔 바꾸는 것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사진을 할 거냐면은, 자, 여기 보정 이미지 4번 여자 뒷모습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볼 건데 똑같이 필터, 카메라 로 필터에 들어가실 건데 이번엔 단축키를 써볼게요. Shift, Ctrl, A 혹은 맥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이 아니라 커맨드입니다. Shift, 커맨드, A 누르면 똑같은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땠냐면은 노을이 정말 예뻤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노을공원에 촬영한 건데 노을이 정말 붉고 아름답고 예뻤는데 사진은 약간 밝게 찍혔죠. 그래가지고 하늘의 정보가 날아갔어요. 그쵸?
아까 배운 것처럼 하늘이 굉장히 붉었는데 그걸 표현하고 싶다.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볼까요? 빨간 계열을 올려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왜 이 기능은 여기 맞지 않는 걸까요? 방금 뭐가 들린 것 같은데. 다들 옹알이만 하고 하실 건 아니죠? 자, 말해주세요. 왜 여기는 맞지 않을까요? 자, 하늘을 보세요. 여기 지금 색깔이 존재할까요? 색깔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지금 색상 혼합이라는 기능은 색깔이 존재하고 있는 걸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은 지금 거의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빨간색을 건드려도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나는 색깔을 조절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색깔들이 아니라 밝은 영역이랑 어두운 영역 혹은 중간 영역을 나눠가지고 보정하고 싶어. 색깔을 씌워주고 싶어. 이런 기능인 거예요. 이럴 때는 밝은 하늘의 이 하얀 이 부분을 실제 제가 봤던 그 붉은 톤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 색상 혼합이 아니라 색 보정에 들어가시면 돼요. 색상 등급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버전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모바일 라이트룸은 여기에 등급이라고 써 있죠. 여기 혼합 왼쪽에 등급이라고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동그란 원형 이미지가 딱 떠요. 그럼 약간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자, 중간 영역의 색깔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는 거고,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까 여기 셋 중에서 어느 영역을 바꾸고 싶다고 했었죠? 밝은 영역이었죠? 그러면 밝은 영역에 주목해서, 자, 얘를 우리가 클릭하고 밀어줄 건데, 가장자리 갈수록 더 강해져요, 색감이. 자, 한번 화면 볼게요, 화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누르고 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은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죠? 자, 여기서 취향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약간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봤을 때는 붉었지만 막상 사진을 초록색을 하니까 굉장히 묘한 느낌이 있네? 그럼 이걸로 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그때 봤던 느낌이랑 동일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붉은 톤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갈수록 약해지고 가장자리 갈수록 강해지죠. 저는 적당히 한번 그래도 좀 눈에 잘 보이도록 이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해볼게요. 자, 이걸 하신 분들은 한번 이번에는 그러면은 반대로 어두운 영역을 조절하면 어떨까? 한번 어두운 영역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밝은 영역은 붉은 톤으로 하고 어두운 영역은 파란 톤으로 하니까 이런 대비가 생기네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초록색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색 조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색깔들이 구성되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마젠타와 사이언 혹은 옐로우와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색깔 밸런스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근데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너무 과하게 하면은 너무 보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촌스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정을 할 때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살짝 100까지 하면은 살짝 90까지 줄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 사진을 오래오래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의 사진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색깔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기능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도 곡선에 대한 거거든요. 한 번 듣고 난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넘기시고 한 번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곡선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하얀 색깔 원형을 눌렀죠. 이번엔 하얀 색깔 원형이 아니라 옆에 있는 레드, 그린, 블루를 한번 눌러볼 건데 레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래프가 위아래가 레드랑 사이언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게 바뀌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올리면 올릴수록 붉은색이 강해지는 거고, 내리면 내릴수록 사이언, 청록색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우리 곡선 하나만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지 않았죠? 막 S자도 만들고 했잖아요? 한번 S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나? 우리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그래프 읽는 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자, 그래프 보면요. 여기 밑에 이렇게 M 모양으로 뭔가 분포도가 보이시죠? M 모양. 이거는 블랙부터 화이트까지의 픽셀 분포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사진 보면은 밝은 영역은 그럼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기 이 부분. 그쵸? 화이트에 가까운 이 부분. 반대로 어두운 영역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왼쪽을 많이 만지면은 이제 어두운 영역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반대로 오른쪽을 많이 만지면은 밝은 영역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자, 얘는 내리면은 빨간색의 보색인 사이언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S자로 하니까 밝은 영역은 빨간색, 어두운 영역은 청록색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섞을 수도 있죠. 이번에는 블루에 들어가서 얘를 내릴게요. 오른쪽을 내리고 왼쪽을 올리면은 이렇게. 분명히 약간은 그냥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을 섞으니까 갑자기 되게 따뜻한 느낌도 섞였죠. 주황색이 돼버렸죠. 빨간색이랑 노란색 섞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색감을 섞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세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섬세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보정을 배우시게 되면은 엄청 효과가 많이 들어가요. 보정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게 하세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만 그러시는 거고 하면 할수록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구나 좀 촌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섬세하게 조절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붙은 이런 식으로 곡선을 활용해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는 아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에 써놓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 이어가지고 들으실만 하세요? 네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피자 사진을 꺼내볼게요. 피자 사진. 얘를 똑같이 Shift Ctrl A 카메라 로우 필터에 들어가서 볼게요. 자, 아까까지는 색깔 보정까지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보정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도 사진을 확대 출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은 사실 선명하게 잘 찍혔는데 이 내 사진이 살짝 초점이 나갔네? 선명하지가 않네? 그러실 수 있겠죠? 아주 흔한 일이죠?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세부에 들어가서 그러면 선명 효과가 나와 있죠. 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아주 눈에 잘 보이도록 좀 세게 해볼게요. 자, 화면을 봐주시고 제가 눈을 껐다 꼈다 하면은 여기 보이세요? 살짝 흐리자 안 한 거, 한 거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과하게 하면은 노이즈가 생겨요. 보면은 원래 원본이 이건데 너무 과하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고 원본 사진 사이즈 혹은 흐린 어떤 정도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적당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반대로 너무 노이즈가 많다 내 사진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야경 촬영했다 혹은 고감도로 촬영했다 그럴 때는 노이즈가 지글지글 껴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에는 노이즈 감소를 올리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보시고 세 번째, 색상 노이즈 감소가 되게 재미있는데 제가 한번 이건 예시로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색상 노이즈가 없는 사진이라서 적합하진 않고
아까 이렇게 어두운 거 찍었던 사진을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하게 제가 사진에 밝기를 올리면은 여기 가방을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단순한 어떤 화질 깨짐 플러스 여기 색깔이 마젠타, 그린 이런 것들이 약간 보이실까요? 얼룩덜룩하죠? 이게 바로 색깔 노이즈예요. 노이즈는 단순히 자글자글한 게 아니라 색깔까지 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고 싶을 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부 색상 노이즈 감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색깔이 이렇게 밝기가 바뀌진 않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바뀌네요. 자, 비교하면은 여기 아까 얼룩덜룩했던 것들이 살짝 사라지죠. 그쵸? 근데 약간 전반적으로 채도가 빠져요. 그래서 저는 색상 노이즈를 살짝 올리는 경우에는 다시 기본에 있던 활기나 채도를 살짝 올려요. 그래서 다시 줄어든 채도를 복구해주는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야경 촬영하시는 거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색상 노이즈가 많이 껴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다시 피자 사진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 선명한 거 말고 나는 뭔가 그 텍스처를 살리고 싶다. 말보다는 보이는 게 더 빠르겠죠? 우리 여기 모바일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은 효과에 들어가시면 텍스처 부분 대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텍스처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질감이 살아나요.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반대로 하면은 질감이 사라져서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선생님, 이 사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어울리죠. 이거는 정확한 어떤 음식 정보를 표현하는 사진이니까 어울리진 않지만 인물 사진 보정하거나 그럴 때는 되게 잘 어울려요. 피부 보정하거나 할 때. 그래서 텍스처는 질감을 강조하거나 줄인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자, 명료도도 이거 되게 재미있는데 명료도 올리면은 똑같이 질감이 강조가 되지만 색감이 빠져요. 이렇게 느껴지시죠? 더 약간 터프한 느낌, 더 거친 느낌의 빈티지한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사진 보정할 때 이걸 살짝 올려요. 왜냐면은 더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이게 원본이고 얘가 살짝 올린 건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제가 약간 서양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올려서 해요. 이거를 무조건 약간 필수적으로 올리더라고요. 얘는 그리고 반대로 내리면은 내릴수록 뽀샤시한 게 더 강하죠. 그래서 피부 보정할 때 얘도 같이 써요. 텍스처랑 명료도랑 같이 써요. 저는 이렇게 조절하고, 안개 현상 제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끔 역광으로 사진 촬영할 때 되게 뽀샤시하게 촬영되는 경우 있죠. 뭔가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플레어도 생기고 포고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혹은 너무 안개가 많이 꼈다, 습도가 너무 높다, 미세먼지가 많다, 이렇게 명확하게 풍경이 보이지 않고 약간 흐릴 때, 그럴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 이 사진에 적합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조금 더 여기 우리 마루를 볼까요? 마루? 이 마루 부분에 약간 휘끄무리한 이 느낌을, 자, 원본은 이 느낌이에요. 얘를 올리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반대로 내리면은 더 뿌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이렇게 만드는 용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살짝 특수한 경우에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조금 더 새로운 기능 추가해서, 제가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보정하는 사진까지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어떻게 보정이 됐는지. 이 사진 한번 여러분 직접 같이 한번 보정을 해볼 건데, 이 사진 뭔가 보면은 좀 문제가 많아 보이죠? 뭘 어떻게 찍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아까 그 건물 사진이랑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어떤 형태적인 느낌이 좋아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코너에
밖에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단렌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최대한 정면에 찍을 수 있는 만큼 찍고 그 다음에 보정해야겠다 염두하고 촬영을 한 거죠. 자, 먼저 사진을 보정할 때 밝기보다 먼저 할 게 구도였죠. 여러분들 여기서 좀 더 새로운 기능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도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도형. 자, 우리 모바일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은 유료로 쓰는 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도형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십자가 모양, 안내선 그리기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아까 우리 똑바르게 하기 기능 기억나실까요? 똑바르지 않은 걸 똑같이 이어가지고 얘를 바로 세웠잖아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똑바르게 한번 세워볼게요. 똑바르지 않은 이 건물의 이 라인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갑자기 세로 두 개 하니까 벌써 세워졌어요. 그쵸? 그러고 가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했어요. 건물이 똑바로지긴 했는데 뭔가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한번 여기까지는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했는데 맞추긴 맞췄어요. 근데 뭐가 아쉬울까요? 뭘 더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맞아요. 크롭이죠. 지금 왜곡을 보정하느라 사진의 다른 영역, 그러니까 바깥 영역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잘라야겠죠? 자, 자르는 거는 어렵진 않고 여기 내리면은 여기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비율. 사진의 비율,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확대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확대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진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오프셋 X, Y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X는 가로, 위치. 자, 화면을 보시고 이따 시간 다 드릴 거니까 화면의 위치, 가로 위치, 그리고 오프셋은 세로 위치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내선 표시를 체크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걸 여기 안내선 표시 여기를 일단 지우면은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면은 창문이 너무 길쭉하게 압축됐어요. 그러니까 왜곡을 보정하느라 압축이 된 거예요. 얘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누르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좀 평평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 종횡비를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여백이, 왼쪽 여백이 너무 사라져서 이 왼쪽 여백, 여기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움직여야 될까요? 얘를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다. 오른쪽으로. 뭐였을까요? 자, 오프셋 X. 얘를 오른쪽으로 올리면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근데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 여기 가장자리에 구멍이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뭐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냥 안 보이게 이 정도로 할게요. 하고 구성을 여기까지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여기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렌즈 교정 그 필터 쓰지 않아도 손쉽게 왜곡을 보정할 수가 있죠. 제가 모바일 라이트룸을 말씀드렸지만 포토샵을 쓰시는 게 좋은 게 이런 기능들을 다채롭게 쓸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이따가 인물 보정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라이트룸보다 포토샵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이고 플러스 잡티를 제거하더라도 라이트룸은 훨씬 빠르게 보정할 수가 있어요. 훨씬 빠르고 자유롭게. 그래서 어차피 인물 사진을 찍는 분들은 그냥 포토샵으로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포토샵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기능은 다 라이트룸이랑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라이트룸도 쉽게 하지만 라이트룸 할 수 있는 사람 포토샵으로 하기 힘들어요. 새로운 기능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쓰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이제 본격적인 톤 보정을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보정했느냐면은 워낙 맑은 날이어가지고 화질이 쨍하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부드러운 느낌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밝은 영역을 낮춰주고 어두운 영역을 올려줬어요. 또 흰색 계열 낮춰주고 검정 계열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아까 원본형은 살짝 다르게 부드러운 느낌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노출을 살짝 올려줬어요. 뭐 이 정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화사하면서 부드러워졌죠. 자, 밝기는 이 정도로 저는 끝냈었어요.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에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무엇을 건드릴 수 있느냐? 되게 많지만 저는 간단하게 색온도의 노란색을 살짝 올렸죠. 요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따뜻한 느낌이 막 강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많이 저는 안 만지거든요, 보정할 때. 왜냐면은 보정 많이 하면은 화질이 많이 깨져요. 그래서 저는 그 화질이 깨지는 것보다는 그냥 촬영할 때 잘 찍자. 필요한 것만 보정하자.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여기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게 하늘이 약간 아쉽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이 노란색은 굉장히 강조가 잘 되어 있는데 노란색의 보색인 파란색이 너무 약하니까 약간 좀 강약이 약간 느껴지지 않아서 보통 보색이 같이 있으면은 강약이 좀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파란 하늘을 조금 더 파랗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기능을 써야 될까요, 지금? 자, 힌트. 색상 혼합이랑 색 보정 중에 뭘 써야 될까요? 맞아요. 어디요? 채도, 색조, 광도 중에서? 광도도 괜찮고 채도도 괜찮아요. 뭐 채도를 먼저 건드려 볼게.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 채도를 올리면은 이렇게. 자, 보이세요? 하늘의 파랑을 뺀 거, 넣은 거. 차이 느껴지시죠? 풍경 사진에서의 하늘 컨디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이 어떤 상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이렇게 파랗거나 아니면은 이런 구름이 임팩트가 있거나 하면은 훨씬 사진이 강조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파란 하늘 혹은 하늘의 컨디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내려야겠다. 여기까지 하고 혹은 광도를 좀 내려볼까요? 지금 약간 더 덧대서 하는 건데 내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더 진해지죠. 광도도 의외로 힘이 굉장히 강해요. 대신 너무 과하게 하면은 자 생기는 거죠. 이렇게 깨짐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건물이랑 하늘 사이에 하얀 색깔 라인 보이세요? 너무 과하게 보정한 거죠. 이제 색깔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효과가 들어갔지만 그 사이에 있는 톤은 남아있어서 이렇게 분리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뭐든 적당히가 좋아요.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화질이 깨지는 게 싫어요. 그럴 수 있겠죠. 조금 더 촬영을 어떻게 안 됐으니까 보정으로라도 하고 싶다. 근데 깨지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첫 번째, 이미지 센서에 화질이 좋은 카메라를 써라. 그러니까 비싼 카메라죠. 우리 카메라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보통 센서거든요. 센서가 좋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안 깨지죠. 많이 안 깨지. 깨지긴 해요. 근데 많이 안 깨지는데 상대적으로. 플러스 사진을 촬영할 때 JPG 파일이 아니라 로우 파일도 촬영해라. 왜냐면 로우 파일은 JPG보다 조금 더 빛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덜 깨지죠. 용량은 큰 대신. 여러분들 이런 선택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은 자 원본에서 보정본으로 이렇게 점프가 되죠.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보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이제 약간 여리여리한 사진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촬영할 만한 그런 일상적인 그냥 풍경사진 갖고 왔어요. 자, 이거는 경복궁을 이거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자, 이 상태에서 보정을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물이 약간 삐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삐뚤 느낌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실제로 삐뚤었는지 볼까요? 이렇게. 이 기준선을 봤을 때 약간 삐뚤었죠? 이 건물이 약간 삐뚤어서 맞춰볼게요. C 눌러서 약간 이렇게 세웠죠? 이런 식으로 세우고 그리고 바로 카메라 로우로 넘어갈게요.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아까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비는 뭐냐면은 아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밝기 차이 기억나시죠? 그게 밝기 차이가 강하면 강할수록 쨍해지고 약하면 약할수록 부드러워진다. 그거를 사진 전반적으로 한 번에 그냥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은 대비가 강해지고 내리면은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대신 이거는 편리하지만 단점은 섬세한 조절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부러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따로 알려드린 건데 이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할 수는 있겠죠. 자, 저는 밝은 영역을 약간 살짝 내려볼게요. 그러면 하늘의 디테일이 살아났죠.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어두운 영역은 저는 살짝 어둡게 할게요. 왜냐면 약간 강약이 있어야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반대로, 바로 색상으로 넘어갈게요. 이때가 초가을이었어요. 가을은 가을인데 약간 아직 가을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 느낌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색감을 조금 더 조절해 보려고 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노란 계열을 왼쪽으로 좀 내리니까 붉은 톤이 강조가 되면서 이렇게 좀 더 가을가을한 느낌이 살아났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늘 같은 경우에 약간 어둡죠 지금. 약간 희미하죠. 그래서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채도를 파란 계열을 이렇게 올려보고. 자, 보이세요? 하늘이 화면 잠깐 봐주실게요. 하늘이 그냥 이런 상태와 하늘을 올린 거랑 느낌이 다르죠. 훨씬 임팩트가 강하죠. 그래서 하늘은 올리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붉은 계열이 약간 채도가 약하게 느껴져요. 살짝 희미한 느낌. 그래서 붉은 계열에 주황 계열 이렇게 채도 올렸어요. 보이세요? 채도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한번 노란 계열도 올려볼까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면 좀 촌스럽네요. 적당히 올리고 그리고 저 여기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기 건물에 이 초록색이 살짝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초록색을 살짝 채도를 낮출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지세요? 채도를 낮추면 이런 느낌인 거? 자, 좀 더 확대해가지고 채도를 건드리지 않은 거, 올린 거, 약간 낮춘 거. 살짝 가을의 느낌을 표현할 때 약간 이런 색기 바른 느낌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뭐냐? 우리 여기 효과에서 그레인이랑 비네팅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레인은 입자감을 말하거든요. 입자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필름 사진 보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 필름 사진은 은입자, 입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입자감이 되게 막 고슬고슬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아예 기능에 집어넣은 거죠. 그레인을 올리면은 좀 과하게 넣을게요. 이런 그레인이 생기는 거죠. 입자감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빈티지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아날로그적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굳이 이걸 쓰느냐? 그렇게 쓰는 사람도 많고, 플러스,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는 사진을 찍었을 때, 그레이는 약간 올리잖아요? 그럼 선명하게 보여요. 살짝 선명도가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 해보시면 딱 느껴지실 거예요. 살짝 흐린 느낌인 사진을 그레이는 올려보세요. 그러면 선명한 느낌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비네팅은, 이거는 비네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사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무드일 때 중심을 강조하고 싶다. 혹은 저는 언제 많이 쓰냐면은 야경 촬영했을 때, 야경 촬영할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 건물이 메인이에요. 여기 건물이 너무 중요해요. 이 건물에서 보이고 있는 밝기가 너무 예뻐요. 조명이 예쁜데 하필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이 더 화려한 거예요, 조명이. 그래서 시선이 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인공이 아닌 친구의 밝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네팅을 내리면 내릴수록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인공은 남기고 가장자리는 어둡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건 대낮에 촬영한 사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진 않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이거 되게 많이 썼거든요. 우리가 웨딩 촬영 이런 거 무조건 꼭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 촌스럽죠. 다만 야경 촬영에서의 사진은 되게 잘 먹는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왜 쓸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예전에, 지금은 이혼했지만 송중기랑 송혜교의 결혼 사진 보면은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편했거든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하얗게 날아가 있어요.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볼까요? 결혼 사진? 바로 안 나오네요. 바로 안 나와서 일단 패스할게요. 이건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검색해 보시면은 그 송혜교랑 송중기랑 손잡고 촬영한 웨딩 사진인데 비네팅을 하얗게 해가지고 처리했어요. 사실 그 현상은 옛날에 오래된 아니면 잘못 만들어진 렌즈와 바디의 구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오히려 이게 매력이 된 거예요. 왜냐면 가장자리가 어두우면은 시선의 가운데로 집중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역이용해가지고 결함이었던 거를 오히려 장점으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우리가 보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해서 배워봤는데, 우리 지금 쭉 달려왔죠? 근데 아직 배울 게 남아있어요. 인물 보정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인물 사진 샘플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초상권도 그렇고 이제 원본 사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그래서 그냥 제 사진, 제 결혼 사진을 갖고 왔어요. 사적적으로. 되게 창피한데 그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정 이미지 08번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이 사진 한번 우리 보정을 해볼게요. 인물 보정하는 순서, 우리 맨 처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진의 구도를 정리한 다음에 인물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밝기, 색깔, 기타 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진을 봤을 때 무엇을 먼저 보정해주면 좋을까? 지금 구도는 괜찮죠? 구도적으로 삐뚤어진 것도 없고, 그리고 구도는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이런 인물 사진에서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모델의 의견 다를 수 있죠. 다리가 너무 짧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물의 몸의 비율을 한번 조절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자, 먼저 다리를 지정해야겠죠. 다리를 길게 하고 싶으니까 다리를. 그럴 때 우리 여기 네모 점점점점 이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라이트룸 모바일 버전에서는 어렵고요. 이거는 PC에서 쓰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네모를 선택한 다음에, 자, 화면을 보신 다음에 실습하실게요. 네모를 하고 다리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다리 영역을 기준으로
좌우를 전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좌우를 전체를. 이 다음에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프린트물에 순서를 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화면 봐주세요. 컨트롤 T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여기 현재 영역을 변형할 수 있는 이 효과가 생겨요. 여기에서 얘를 아래를 눌러주는 건데 지금 확대가 되죠? 이게 아니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리가 감쪽같이 길어졌죠? 안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지는데.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너무 과하면 안 돼서 그래요.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냥 과한 걸 보여드릴게요. 안 느껴지신다면은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얘를 손가락 아래에다가 했죠. 왜냐면 손가락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컨트롤 T 해서 얘를 Shift 누른 상태로 쭉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길어진 거 느껴지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뭘까요? 발이 너무 길어졌죠. 발이 얼굴만큼 길어졌어요. 이번엔 반대로. 또 이렇게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발만 잡아요. 이렇게. 약간 발만. 이렇게 하고 또 컨트롤 T 한 다음 이번에는 약간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많이 티 안 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했던 거를 뒤로 가고 있는데 컨트롤 Z를 누르면은 뒤로 계속 가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 취소 실행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있는데 다시 앞으로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컨트롤 Shift Z 하면은 이제 앞으로 가요. 했던 것들을. 그래서 실행 취소 아니면 실행 취소 취소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단축키를 쓰면 편하기 때문에 단축키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 써놨어요. 자, 이거 몸의 비율은 그래 뭐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목구비 보정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필터에 들어가서 픽셀 유동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진관 가면은 막 우와 하잖아요. 그쵸? 얼굴 이렇게 이목구비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메뉴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된 포토샵을 쓰시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얼굴 모양을 누르면은 이렇게 얼굴 옆에 이렇게 약간 하얀 색깔 실선이 생기거든요. 얘는 좀 쉽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거 좀 확대해서 여러분 확대하는 거 기억나시죠?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눈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니까 여기 눈 크기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정면이 아니라 막 완전 측면 얼굴 형태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못 쓰는 기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정석으로 하는 거죠. 여기 뒤틀기 도구의 맨 위에 있는 왼쪽 위에는 뒤틀기 도구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져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브러쉬가 굉장히 크죠? 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대괄호 왼쪽 오른쪽 우리 이렇게 네모진 그 괄호 있죠? 오른쪽 왼쪽으로 눌러가지고 크기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크기를 왜 깜짝이야. 되느냐? 자, 제가 팔을 얇게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크게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작게 했다. 브러쉬 크기를 작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찌글찌글이죠. 그쵸?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크게 해서 밀어 넣어주는 거죠. 다이어트를 실패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살이 삐쩍 튀어나오는 데가 있다. 그럴 때는 자, 여러분 무작정 집어넣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살짝 들어간 데를 먼저 빼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게 인물 보정, 몸 보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말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인이 매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이 매끄럽지 않으면 얼굴 라인, 몸의 라인, 다리 라인 이런 거를 그냥 막 빼빼로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라인만 정리해도 굉장히 예뻐 보여요. 그럴 때 튀어나온 것만 넣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데는 좀 빼주면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굴을 해야 되는데 자, 얼굴을 할 때는 자, 저는 보통 개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헤어라인, 남자분들 헤어라인 되게 중요하잖아요. 머리 뽕 이런 거. 자, 이렇게 약간 세워주고. 그러고 여기 이마 라인, 그리고 눈썹, 이마 면적도 조절할 수 있고요. 말보다는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비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양옆에 이 남자분들은 여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넣어주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근데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세게 안 하거든요. 세게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 들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직접. 자, 이렇게 라인을 매끄럽게 넣어주기.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긴 다행히 한쪽을 가리고 있죠, 손으로. 그리고 눈썹이 너무 일자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아치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살짝 작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약간 세워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남자분들이 이제 약간 여자의 얼굴을 어떻게 보정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 기준이 살짝 애매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자의 입장이 안 되어 보셨으니까 모르시는 거죠. 자, 눈매를 조금 더 선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약간 좀 더 이렇게 균형이 맞거나 하는 게 좋아서 앞꼬리 살짝 이렇게 저는 약간 내려가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고, 반대로 여기가 많이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근데 과하긴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리고 눈의 길이도 중요해요. 너무 짧은 것보다 약간 좀 그래도 길이감이 있으면 더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얼굴이 너무 커 보인다. 그럴 때는 여기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면적을 이렇게 약간 줄여주는 거죠. 근데 줄일 때 이렇게 줄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얼굴이 다 찌부됐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라인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코 무조건 만져요. 인물 보정할 때 코볼을 무조건 넣어줘요. 그래야 좀 날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좀 넣어주고, 그리고 콧대 여기가 너무 넓은 사람들 있죠? 여기도 약간 줄여줄 수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꼬리에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맞춰야 돼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대신 입술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얼굴만 중요한 건 아니죠? 얼굴은 날씬한데 몸이 통통하면 또 언밸런스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몸도 만지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어디에 여자들이 집착을 하느냐? 여기 승모근, 여기를 약간 넣어줘야 돼요. 어깨 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목이 얇고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너무 어깨가 넓은 것 같다. 줄여줄 수 있죠. 여자는 줄여주고 남자는 약간 넓게 해주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팔도 이렇게 얇게. 이렇게 살이 접히는 부분은 두꺼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 촬영하실 때 포즈를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펼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펼쳐서 하면은 살도 날씬하게 보이고 몸 자체가 날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너무 짧다. 그러면 손가락도 길게 할 수 있겠죠. 얘로 그냥 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허리도 집어 넣어야죠. 이런 식으로.
저 약간 눈이 약간 지금 대칭적이지 않죠? 오른쪽 눈이 조금 더 커 보이고 왼쪽 눈이 좀 더 작아 보이죠? 이런 대칭도 한번 좀 맞춰볼게요.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눈 여기 윗부분도 살짝 이렇게 약간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개구리처럼 이렇게 막 키웠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부자연스럽고 여기 눈 가운데 이 부분만 살짝 올려줘도 효과는 좀 보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P 자 컨트롤 0 한 다음에 P 눌러보세요. 그러면 미리 보기 전 후가 바뀌죠. 그러면 별거 안 만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크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은 샘플은 제 사진이지만 본인 얼굴 보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한번 본인 얼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하고 확인 누르기 전에 좀 더 추가적인 걸 알려드리자면은 이거 보정을 했는데 약간 되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복구할 수 있는 브러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위에 거는 더 세요. 확실하게 원본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고 다시 복구를 해주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브러쉬는 조금 더 부드럽게 고정이 돼서 저는 이 강도를 두 번째 거를 사용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살살살 건드리면서 보정을 해주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귀걸이 보시면 어때요? 휘었죠?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보정했구나. 딱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걸 고정시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마스크 고정 도구라고 있어요. 네모에 브러쉬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칠해요. 빨갛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주변을 아무리 보정해도 가만히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영역만 조절을 하는 거죠. 난 다 했어. 괜찮아. 이제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지우시면 돼요. 밑에 있는 지우개 모양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확인을 누를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그래도 1분이라도 한번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30초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요즘에 친구 보정해줄 때 제가 바라보는 친구의 예쁜 어떤 모습과 본인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본인 얼굴 예쁘게 보정된 사진을 기준으로 해요. 요즘 막 스노우 어플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참고해가지고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사실 저는 친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상업 촬영이거나 웨딩 촬영이거나 이럴 때는 정말 그 의뢰하는 고객님들의 입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 눈에 이뻐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웨딩 사진은 과해도 되니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취향을 존중해가지고 본인 이 어플로 촬영한 사진을 좀 참고해가지고 많이 하는 편이죠. 자,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보정 진도 나갈게요. 제가 시간이 벌써 44분이라서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이렇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이목구비는 보정이 됐으나 아쉬운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자, 큰 잡티 및 주름, 흠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없애야 돼요. 우리가 피부결을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발라도 너무 큰 점이라든지 여드름 자국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실러라는 걸로 이렇게 약간 문대버려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큰 스팟들을 없애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고 있는데 J를 누르면은 바로 그거한테 가요. J 누르시면 되고 반창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준다 이런 뜻이거죠. 자, 들어가서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제 눈에는 여기 코에 있는 점이 보이네요. 얘를 콕 누르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많이 안 써요. 왜냐면은 얘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과 융화시켜주는 건데 자동으로 엉뚱한 거 갖고 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쓰진 않고 뭘 쓰냐? 얘를
꾹 누르면은 큰 반창고인 패치 도구가 떠요. 패치 도구를 저는 거의 99%를 씁니다. 패치 도구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얼굴은 입술에 약간 이렇게 좀 까져 있죠. 각질 있죠. 얘를 이렇게 선택해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대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여기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다. 자, 이렇게. 차마 얼굴을 못 하겠어요. 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자, 지금 우리 작은 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큰 거에만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피부결을 정리하면서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어차피 다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눈에 좀 많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얼굴뿐만이 아니라 사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것들 있죠? 당연히 없앨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큰 면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흠이 있다. 자, 이런 거. 자, 팁! 어떻게 하는 거냐? 선이 맞춰져야 돼요. 이렇게. 엉뚱하게 하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을 맞춰가지고 하면은 딴 데 한번 누르세요. 그럼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이 라인 맞추는 것도 섬세하게 티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왔다. 그럼 그것도 없앨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도 아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렇게 없애고 너무 간단하게 잘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피부는 여전히 손볼 것이 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친구가 부탁을 해줬는데 나한테 보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나도 시간도 너무 없고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좀 빨리 효과적으로. 그럴 때는 아까 우리 배웠던 카메라 로 필터에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카메라 로 필터. 사진 전반적인 톤은 논외로 치고 이 인물 보정에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사진 피부를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다. 아까 제가 텍스처랑 명료도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나실 거 한번 제가 지금 전체에다가 해볼게요. 텍스처 내려주고 명료도 내려주면은 엄청 부드러워지죠. 좀 되게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쵸? 근데 전체가 다 들어가니까 너무 티가 나요, 그쵸? 자연스러움이 사라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분만 효과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브러쉬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영역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브러쉬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부분 보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브러쉬 모양이 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점점점으로 그려져 있는 이 동그란 기능이 되어 있는 분들은 한번 누르신 다음에 브러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동그란 브러쉬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크기를 똑같이 대괄호 왼쪽 오른쪽으로 조절해서 크기 바꿀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피부를 이마 지금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달라고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눈에 보기 안 좋아가지고 껐어요. 끄고 이렇게. 자, 보정하실 때 주의사항. 저 지금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이렇게 너무 라인이 있는 영역에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은 선대로 샤프하게 지켜주고 피부 안쪽만 부드럽게 뭉개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오버레이 표시를 끌게요.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느냐? 밑에 내려가시면은 여기 아까 우리 배웠던 노출, 대비, 밝은 영역 다 뜨죠? 그쵸? 여기에서 그냥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효과에 들어가서 텍스처랑 명료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제가 텍스처 내려봤어요. 자, 피부가 부드러워지죠? 플러스 명료도 내리니까 또 부드러워지죠? 자, 비교. 자, 안 한 거, 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만 지정이 되죠. 근데, 내가 너무 과하게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들어갔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기 위에, 여기 지우개 모양 있죠? 지우개 모양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당연히 피부 결뿐만이 아니라 여기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도 있으니까 어두운 영역을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 느껴지세요? 얼굴에 있는 그런 약간 섀도우의 디테일들이 살짝 밝아지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되죠. 플러스 노출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얼굴이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플러스 선생님 지금 전반적인 느낌은 또 괜찮은데 일단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좀 과하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차이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아주 간단한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한 과정이지만 이 정도로도 인물 보정을 조금 더 손쉽게 초보자분들에게 안성맞춤인 그런 보정 기법으로 예쁘게 보정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패치 기능을 알려드렸는데 저는 사실 패치 기능을 정말 오랫동안 써요. 그러니까 이 보정을 할 때 웬만한 것들을 다 지우고 마지막에 피부 결만 부드럽게 깔아주거든요. 왜냐면은 고생을 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와요. 완성도가. 그래서 쉽게 하면서 빠르게 하면서 피부과를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유료 필터 쓰셔야 돼요. 유료로 파는 그러면 한 20만 원짜리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쓰시면은 나의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대체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패치 도구를 많이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피부과 깔아주는 식으로 하고 자, 다행히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사진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어두운 영역을 살짝 올려가지고 이런 그늘진 부분을 밝혀줬잖아요. 근데 걔는 아무리 부분 보정이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인 그런 효과였고 섬세한 조절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섬세하게 조절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다찌도라고 있어요. 다찌도구. 여기 사탕 모양 있거든요. 사탕 모양. 얘는 5예요. 알파벳 5. 이거 눌러가지고 자, 밝혀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를 밝혀줄래? 인데 어느 영역에? 여기 중간 영역에. 피부는 중간 톤이니까 중간 영역에 하고 그리고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얘를 100%로 해버리면은 엄청 밝아져요. 너무 이렇게 티나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5%까지 줄여요. 많이 줄여서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티가 나면 진짜 촌스러워지거든요. 티가 안 나는 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어두운 부분. 자, 이건 약간 작게 봤을 때도 보이거든요. 여기 약간 이 부분 어둡네요. 이 부분을 살살살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가 바뀌고 있나? 아마 싶으실 수 있지만 많이 눌러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쥐 소리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밝혀주는 부분은 잡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마,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벳 T, T 라인, 여기 콧대, 여기 라인, 그리고 여기 애교살, 그리고 뺨,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입가가 살짝 어둡게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살려주면 좋고 그래서 아까 제가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피부는
톤이 일정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얼룩덜룩하지 않도록 얘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밝혀주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누르면서 저는 이제 샘플이니까 조금 더 세게 해볼게요. 이렇게 빰 밝혀주고, 그리고 원래 이런 부분도 다 좀 밝혀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억지로 패치 같은 걸로 이런 주름을 억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지금 초보분들은 이만큼도 아마 충분히 큰 효과를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어둡죠? 이런 것도 약간 일관되게 하고 나서 이제 전후를 비교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저 좀 과하게 했네요. 근데 또 여기 플러스, 얼굴만 밝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목도 생각보다 그늘져서 굉장히 많이 어두워져요. 목도 해주셔야 되고, 톤도 해주셔야 되고, 보이는 몸 전체를 다 일관된 톤으로 만들어주면은 더 고정한 티가 많이 안 나면서 자연스럽게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좀 과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약하게 하시면 돼요. 일정한 피부톤으로 하되 좀 더 약하게. 그러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지금 되게 2시간 동안 아주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배워 오셨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들은 아마 앞으로 사진 보정하실 때 어떤 사진을 만나도 웬만큼은 톤이 나올 수 있어요. 더 세부적인 기능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이 기능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웬만큼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배우신 것들, 프린트물에 있는 것들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씩 만져보면서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끝내면은 이제 앞으로 보정 생활 하실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또 이제 뭘 어떻게 되지 싶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VSCO 기억나시죠? 자, 제가 실제로 순정 사진관에서 보정 수업할 때도 아주 강조하는 훈련 방법인데, 내가 찍은 사진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찍은 사진을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어떤 필터 효과 있죠? 그거를 캡처하세요. 캡처하신 다음에 그거를 내가 포토샵으로 최대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남이 찍은 사진 말고 내가 찍은 사진을 효과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 근데 카메라 로우 필터에서 배웠던 내용들로 거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톤의 변화를 아주 섬세하게 읽어내야 이 과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톤을 넣어야 보정티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미묘한 차이를 눈으로 익힐 수가 있어요. 이 약간 파래지는 느낌, 이 약간 어두워지는 느낌, 이런 걸 보면서 눈 자체가 섬세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보정하실 때에도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톤으로 보정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